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막 개장한 3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77% 오르면서 42,437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현재 0.5%대 상승세를 보입니다. 18,615선 지나갑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도 오르고 있습니다. 0.48% 오르면서 5,835선 터치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하는 일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노동 슈퍼위크라고 얘기를 할 만큼 중요한 스케줄들이 잔뜩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2년물과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7년물 국채 입찰, CB 소비자 신뢰지수, 캐실러 도시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수요일 날은 ADP 비농업 고용 지수라고 해서 보통 4기업들의 고용들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GDP, 잠정주택 매모, 원유 재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연속 실업수당 건수, PCE 물가지수, 개인소비 지출 지수, 고용비용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일단 노동지표를 제외하고 PCE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인플레이션 지수다 보니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여러 부분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노동지표들 또한 사실 이번 FOMC가 이전에 있을 마지막 노동지표다 보니까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지수,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 ISM 제조업지수까지 발표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알아놔야 될 것은 비농업 고용 지수가 사실 전달에 비해서 크게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라는 게 사실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조금 컨센서스로 잡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비농업 고용 지수가 저번 달에 크게 높게 나오면서 25만 4천 건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가 시장의 컨센서스로 잡혀 있고, 보통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오고 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오고 난 다음 달에는 보통 크게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비농업 고용 지수가 약 11만 1,000건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잡혀 있다는 점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고용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크게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줄 요소는 최근 들어서 있었던 태풍이나 아니면 파업,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들의 레이오프들이 다들 합쳐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를 노동 슈퍼위크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번 비농업 고용 지수는 지난달보다는 하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보잉 관련 소식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잉이 이번에는 우주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주사업 매각과 더불어 150억 달러를 넘는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보잉 같은 경우는 약 19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빠르면은 오늘 기준으로 추가적인 자본 조달 계획을 다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보잉 같은 경우는 파업에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65%에 해당하는 노조들의 반대로 인해서 파업 유지가 결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현재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보잉 같은 경우는 매달 10억 달러가량 손해를 볼 것으로 예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현재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자금 조달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게 지난주에 분기 손실을 6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를 한 이후 지속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요 대출기관과 100억 달러의 규모에 해당하는 신용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 등등을 포함을 했을 때 이번에 또 우주사업부를 블루 오리진에 팔려고 준비를 한다는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 현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 푸어스 글로벌 레이팅스 추산 결과 이번 대규모 파업으로 보잉은 한 달에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아마 보잉이 신용등급이 정크 등급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재정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보잉이 우주 사업을 매각하고 이 자금 조달을 위해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폭스바겐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럽의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공장을 폐쇄하고 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역시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유럽의 최대 자동차 저자업체인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 내 공장 3곳과 그리고 임금 삭감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임금 삭감과 독일 내 모든 남아있는 사업장의 축소가 발표했다라고 이번에 감독위원회 위원인 다니엘라 카발로가 말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의 전환을 망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점유율을 잃으면서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뺏기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유럽의 자동차 판매는 팬데믹 전 최고치보다 5분의 1가량 낮은 상황이고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도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걸 추진할 수 있는 신호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폭스바겐의 계획은 독일에서 수만 개 일자리를 위협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 폭스바겐이 근로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약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감축 계획에 따르면 아무래도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될 계획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삭감 관련해서 내년과 2026년에 임금 동결과 25년과 35년 동안 자동차 제조업체에 근무했던 근로자에게 주는 보너스, 일회성에 대한 보너스 지급 폐지가 포함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또한 이번에 블룸이 이끄는 포르쉐 같은 경우도 사실 최선 나오고 있는 오스나브리크 공장과의 생산 관계 미래모돌 개혁을 종료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처럼 전체적인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파업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조 파업이 이어진다면 어려움이 더 심화될 텐데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재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15년 만에 일본의 자민당이 50%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태까지 금리 인상을 취지하고 있었던 자민당의 계획이 크게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인데요. 아무래도 자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떠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자민당이 참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추세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점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관련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중국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중국 부양책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이 중국 재정부 차관이 경기 부양책의 목적을 설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라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 혹은 차관이 최근 나오고 있는 중국의 부양 정책이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IMF 그리고 월드뱅크의 연례회의 참석을 계기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성장 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11월 초에 열릴 4일에서 8일까지 열릴 전인대 상무위원회 이후 아마 커다란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혹은 투자자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던 왜 숫자를 주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전인대 상무위원회 같은 커다란 회의가 필요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 그리고 올해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소비재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비가 중국 재정 정책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점을 약속했다라는 점까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 진작이다라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아님과 함께했습니다.